어, 헤어졌던 연인이 어, 헤어진 들어와서 이제 어, 아닌 척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걔가 하면서 다른 음, 애 또 좋아하면 싫은데 나도 다른 애도 좋아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어, 인간의 그 심리가 또 그렇게 그 나오는구나. 안에서 이제 다 나오지. 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그 상대방의 탓을 생각하지. 음, 그렇잖아,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환생 연애를 통해서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 심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남녀의 묘한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봐야 되는 건가, 심리를? 그치, 이거는 뭐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음, 앞으로 사람을 만날 사람도 그렇고 보면 음,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지? 내가 저런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음, 비유해서 보면 음, 그리고 내가 또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에서 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에 대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음, 그걸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은 그냥 그 그게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게 설레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어린 왕자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보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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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연애도 그러지 않을까? 음. 음, 그럴 수 근데, 있대. 이 하키 선수가 환생 연애가 1에 나왔어요? 2에 나왔어요? 이. 2에 나왔어요? 음. 어, 아, 하키 선수가 두 명인데? 이래도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얘, 1회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2회도 하키 선수가 있거든. 아, 일부러 학교를 좀 넣어놨나 보다. 그래서 우리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하키 선수랑 중간에 브릿지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약간 10분의 정비 시간이 있어요. 응,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빨리 씻고 나가야 되고 걔네들 들어오고 요 사이가 있어. 맞물리는 시간이 있어. 정비 시간이. 그러면 응, 빨리 걔네들 오면은 우리 막 피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준비가 거의 덜 되는 사이 빨리 들어가면 걔네들 퍽을 치니까 이게 혹시라도 그물망이 안 내려온 상황에 퍽을 치면은 불안한 거야. 우리가 막 맞을까 봐. 응. 그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땀 냄새가 되게 심해요. 옷에서 나는 땀 냄새. 장비라 그래야 되나? 그 옷 응, 있잖아요. 되게 응, 무거운 거. 응, 그거는 빨 수가 없으니까, 응, 거기에서 걔네들이 안에서 뭐 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찌든 땀 냄새가 응, 있어요. 응,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 옆에만 있어도 그 찌는 땀 냄새가 우리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응, 빨리 교차해서 빨리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뭐 하는 거 제대로 보지를 못했었어요, 항상. 응, 그 얼마 전에 연고전도 있었고, 그 응, 다음에 요번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봤어, 한번. 응. 그 애들 멋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진짜 하키가 나도 몰랐는데, 멋있게 멋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안 돼요. 그 하키 하는 애들도, 자기가 자기는, 멋져 보인다는 거. 안 돼, 안다는 응, 거야. 그래서 응, 문제야. 이러면서 막 그러는 여자애들. 그래서 응, 막 깔깔깔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주목받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거지. 그럼 여자들은 싫지? 뭔가 잘난 척일 수도 있는 거고 막 응, 이러니까 응, 상당히 조금 아유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러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그거를 해갖고 나 멋있는 사람이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한승연의 1에 나왔던 그 친구 커플은 음, 그, 그 남자는 처음부터 합류 안 하고 뒤에 합류했거든? 한 일주일 음, 정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해준 그 고마움은 아는데, 음, 뭐라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이 친구에게 또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공평함은 또 없더라고 보니까. 어, 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 이게. 좀 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인기가 또 있고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잖아. 맞아. 근데 우리 유치원에 나왔던 친구들, 네, 제주국제학교 이번에 입학했는데 여기서 음, 아이스하키를 하더라. 그러니까 음. 엄마는 그거 장비 챙기고 그거 해준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면서. 그러니까 그게 응,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한 애들이 응, 많아요. 그러면 응, 그 장비가 애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응, 그거는 또 접을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엄청 커가지고 응. 그 낑낑거리면서 다 들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럼.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그걸 다 해주니까 맞아 맞아요. 너무 힘든 거야, 막. 음, 그래가 맞아. 손이 닦아질 지경이라면서. 그러니까. 그 막 매여주고 막 이런 게 음, 음, 음. 되게 힘든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런 게 아이스 하키가 그냥 일반 하키가 있잖아요. 그냥 음, 저는 어렸을 때 그 옆집 오빠가 하키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음, 선수였고, 근데 음, 그 동생이 저랑 친구였어요. 그 막내는 딸이었는데 걔는 음, 저랑 친구였고 위에 오빠들이 둘이 있는데 위에 오빠 한 명은 공부하는 오빠였고 컴퓨터 음, 공학과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오빠였고 둘째 오빠가 운동을 하는 오빠였는데 근데 그 오빠가 하키 선수였던 거예요. 음, 근데 항상 이제 하키 그 스틱을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별로 이제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86년 아시안 게임 때 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안 게임 나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같은 이제 거기 사니까 다들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금메달은 아니고 하여튼 은메달은 그 땄어. 그래서 뭐 음,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별로 이제 멋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음, 하키가. 음, 근데 아이스 하키는 또 남다른 그게 있더라고요. 음. 그냥 하키하고 또 다르게. 그냥 하기는 싹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스 하키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하키는 왜 그렇지 그 환경 않을까?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아이스 하키는 뭔가 조금 그러니까 돈이 많이 스케이트를 타는 들어가고. 것만으로도 되게 멋지잖아, 이게.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게 팍팍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전체적인 근데 잔디밭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액션 자체가, 음.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막 약간, 스킬이 고급지지. 그렇게 됐던 게 제가 원래는 아이스하키 하는 건 별로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번에 딱 그 현주생이 뭔가 부딪히면서 퍽퍽거리고 막 이런 느낌에서 약간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했었던 부분에 동조를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경기를 하는데 그 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음, 펜스가 이제 거기에 몸을 들이밀면서 막 부딪혀서 음, 그 펜스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몸을 음. 아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들썩거리면서 남자의 부딪히는 거야. 파워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뭔가 그 들썩거리는, 우와, 우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의 멋있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서 펜스가 흔들리는데 내가, 멋있다, 이러고 있는 거. 음, 음, 근데 되게 그러니까. 날렵하더라고. 막 스피드가 있죠. 그 스케이트를 타니까 아무래도 스피드가 샥샥샥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음,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조금 멋있는 걸 느꼈는 게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치, 남성적인 그런 거에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약간 좀 남성적인 액션이 들어가니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겠다 약간 음, 욕망의 진화에 의하면 약간 그런 게 나오지 그치, 않았을까 그치. 음. 그러네 그리고 남성성이 더 드러나잖아, 그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레를 하는 남자들에게는 막 그 파워를 느끼진 않잖아. 그 선이 고운 거지. 음,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근데 또 이게 보면은 저는 현주 쌤은 어떠세요? 남성을 볼 때 막 거친 남자가 있고 음, 되게 따뜻하고 뭐 약간 섬세하고 이런 부류의 남자가 있잖아요. 현주 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성상은 어떠세요? 저는 음, 그 내면이
그러니까 그 내면이 사람과 사람 대 공감이 이루어지는 남자인데 음, 똑똑한 남자. 똑똑한, 나도 나랑 좀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그러면 약간 음, 거칠다, 섬세하다, 부드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부드럽다. 그쵸. 음, 그러니까 이 똑똑해도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남자들 있잖아. 그런 남자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도 있으면서 똑똑한 남자. 그런 남자들을 그러니까 쫙 리스트를 이야기하면 뭐 그 각 조승연. 조수용, 조승연, 아, 조승연이. 어, 조승연 그다음에 그 체인츠 교수님 음, 그리고 음, 그 여준영 대표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누구야? 여진요? 그 프레임 대표인데 그 음. 옥주연, 유성룡 그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하고 여준영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음.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잘. 아, 그러네. 프로필에도 없네, 이거.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되게 멋져요. 근데 제가 음, 너무 신기했던 게 음, 데니스 홍이랑 음. 조수용이랑 음. 이 여준영이 세 사람이 음. 서로의 정신적인 멘토야. 아, 진짜? 음. 음. 그러면 실제로 만나서도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데 건가요? 그때 어떤 피드를 봤는데 와인을 마시는데 음. 세 명이 같이 있는 거야. 아, 그냥 간결하게 멘트를 딱 남겨놨더라고. 음. 아, 그, 멋있다. 그 정신적인 멘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음. 근데 세 사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 음. 근데 그들만의 통하는 그게 있는 거야. 혹시 현수쌤 지금 얘기하는 그 조수영 님이 김나은 남편 말하는 거예요? 누구? 김나은 남편. 조수용 대표 있잖아. 카카오 대표. 아, 여자? 아, 남자. 남자. 응. 조수연. 용.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네이버 만들었던 그 약간 매거진 빤질빤질. 비. 어. 그 사람 가수 누구하고 결혼했지? 박지윤. 응. 맞아요. 박지윤도 매거진 비 나레이션 하다가 유튜브 나레이션 하다가 그때 매거진 비 대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생겨가지고 음, 결혼까지 갔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됐어요. 그쵸. 음. 그러니까 가수와 또 이런 기업, 생각이 생각이 좀 뭐 좀 그냥 독특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가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얽매이지 않고. 음, 그래서 제가 도울 선생님을 알아갈수록 음, 이렇게 매력적인 학자였나? 음, 그러니까 이게 넘나드는 거야. 언어의 장벽도 없고 학문의 음, 장벽도 없고 종교의 장벽도 없는 거야. 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도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고미숙 선생님 강의를 최근에 그 붓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음. 그 한 두 편을 들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왜냐하면은 그분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한 걸 지금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내 종이를 들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깊이가 없는 거야. 음. 이게 알면 알수록 또 그러네. 응. 그러니까 다른 강의를 요즘엔 좀 듣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지, 현지쌤이. 아니 성장이라기보다는 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어,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 그날 그걸 읽었잖아요. 주역 강의 뭐 한 편을 읽었잖아.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딱 충만해 있는데 소렌 스터디에서 이제 그 소렌 스터디 그 뭐지 연구위원들 한 주제를 이제 매주 주제를 정하 내가 질서 그냥 그때 그날 읽었던 그 내용에서 질서라는 키워드가 있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제 이랬는데 케이트가 자기 삶이 마치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날 내가 읽었을 때 전쟁터에서의 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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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 전쟁터에서 군대의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주역에서 글이 나와 있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게이트가 그거를 좀 글로 적어 달라 하더라고. 음, 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렌스트 홈페이지에다 그 글을 올려놨었는데 자기가 이제 다 정리가 돼버렸대. 내가 지금 음.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 글에서 음. 다 정리가 다 됐다면서 너무 홀가분하다는 아니, 어떤 글이길래? 저도 좀 보내주세요. 거야. 어, 전, 보내줄게. 전쟁터였던 그 자기의 상황을 완전 그 다 정리가 되다니. 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A는 B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두르는 거잖아, 이게 지금 전체를 지금.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책이 진짜 신비로운 책이야. 음, 신비로운 책이고, 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거지. 음. 왜 힘드냐 하면은 이거지. 내가 그려볼게. 이게 우리가 나가 있잖아, 나. 음, 내가 어디까지 깊은지를 모르잖아. 음. 근데 내가 내 아의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음, 그러면 어떤 나를 데리고 사냐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나를 데리고 살아. 음, 그러면 타인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타인조차도 나보다 더 얕은 내가 타인의 모습을 볼 거잖아. 음, 여기는 모르지. 음, 근데 여기에 대한 물질들이 통하는 물질이 있고, 내가 생전 만나보지 못하는 물질도 있을 거고, 내가 그 물질을 거부하는 물질도 있을 거고, 다 각자의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잖아. 음. 그러면 내 안에 내 물질은 그 내 상태에 따라서 이 물질을 만났을 때 반응하겠지. 음. 근데 이게 그 경전을 읽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전체 물질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음. 그러면 내가 이 물질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 맞는 내 물질은 이거네 라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다 못 내려가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지. 그게 이제 경전의 힘이 그런 힘인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경전 그 주역을 다 읽게 되면은
어떤 세상 풍파가 왔을 때도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장을 내가 그 주역의 그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장에 비유했거든요. 음, 내가 선장의 그 키를 내가 들고 있잖아, 선장은. 음, 그러면 나아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그 음, 때가 음, 있잖아. 음, 음, 그 때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음.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떻게 돼? 다 놓치는 거죠. 이 음, 파산되든지, 음, 뭐, 오도 가도 못한다든지, 또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야 음, 된다든지, 뭐, 음, 음, 그렇잖아. 근데 이게 음,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는 한없이 멈춰야 되고, 음, 풍파가 닥쳤을 때 이게 위기 신호가 왔을 때는 멈춰야 되잖아. 음.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버리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를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때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음, 알아차리기도 해야 되지만 빠른 결정도 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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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 미련을 갖잖아. 음. 그 김창호 강사가 제주도 와서 해남 했을 때 그 해녀도 그게 있다 그랬잖아, 이게. 음, 단계가 음, 있다 그랬잖아. 네 숨만큼만 허래 이 말 있잖아. 네 숨만큼만 허래. 음, 음. 근데 그 깊게 들어가면 더 좋은 전복이 있는데 내 숨은 거기까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력이잖아. 음, 그게 갖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을 거잖아. 음, 음,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에 봐도 그 무리를 벗어나면 죽음의 위기에 닿았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 무리를 벗어났을 때 그 음, 무리들에게도 그 위험을 준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다 그런 건데 케이트가 이제 제가 최근에 맞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거든요. 어떤 점이? 유치원을 이제 2023년 2월에 배원한다는 정리. 아, 진짜요? 음. 지금 근데 원생이 있는데도 졸업시키고. 졸업시키고 난 다음에, 음. 음, 그거를 이제 알리는 일이 다 끝났거든요. 그 음,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음, 음, 근데 음,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1월 1일에 제가 병원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까지 그러세요? 계속 약 먹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 그때 약간 뭐가, 편식, 그래. 편식이 그리고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음, 약을 계속 장기 복용하다 보니까 이제 간 기능에도 조금 무리가 생기고, 아,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쉬는 거야. 음, 그러면 나 빠른 결정을 해야 되잖아. 어, 어, 어. 그래서 그냥 그날 검사 결과 듣고 병원에서 나올 때 거의 6시쯤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면서 그냥 결정했어요. 그 나오면서, 음, 서운하시지 않으시, 당연히 서운하겠죠. 뭐 여러 가지 감정은 그날은 교차를 했지. 음, 음, 했는데 이제 남편이 전화 왔길래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 이제 하나하나씩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음, 순서를 정하는 거지. 이걸 음,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음, 정했을 때 이걸 행정상 조치를 취해줄 교육청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일에는 학부모님들에게, 그 세 번째는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알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멈춰야 될 때를 내가 아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때를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유치원은 거북이 배움연구소로 다시 새롭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 상태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음, 편안해진 게 지금은 내가 시간을 멈춰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 방향을 바꾸고 멈추는 시간이잖아. 근데 솔직히 1년 중에 제일 힘든 달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거든. 원생 모집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마무리해야 되고, 교사들도 뭐 사정해서 결정해야 되고, 신입된 애들도 적응시켜야 되고, 한 3월, 4월까지는 힘들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음. 그 25년 동안 그렇게 항상 했잖아. 그 루틴이잖아. 와, 25년 동안 하셨구나. 엄청나다. 그런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이고.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몸 상태가 음, 느리게 가는 거지. 그런데 케이트가 이제 또 선물을 보냈더라. 거북이 그림을. 음. 원래 나는 다람쥐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거북이가 나타나가지고 가북이 또 뭐지 이제 했어. 어진 거북이로 선생님은 살아야 된다. 음, 이제 다람 다람쥐가 다람쥐가 그 세이지 칩먼커였는데 음. 그 켈리 하는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걸 거북이가 나왔네? 아, 세이지 세상에. 들고 가는 거북이 있잖아. 아,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걸 보내서 이게 선물이 도착할 때 내가 선생님 그 다음 해야 될 그 이름을 정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음, 거야. 그러더니 음, 이제 선물 도착했다고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거북이 배움연구소라고 이름을 음, 딱 장명을 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음, 그날 바로 피드에 거북이 배움연구소 나의 음, 산막은 거북이 배움연구소다라고 바로 거기다가 올려놨잖아. 음. 그러니까 그래 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저 아는 뭐지 거래했던 곳의 그 본부장이 항상 나의 팔로워들은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는 팔로워가 한 90%거든요. 음, 보는 걸 안 들키면서 보는 팔로워가 90%야. 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을 다 아는 거야. 음, 그러면서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음, 음, 내가 뭐 그게 유치원 배원한다는 말도 없었고, 그랬는데, 원장님, 혹시 내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항상 나 하는 대로 하지, 뭐, 나 이러고 말았거든. 음, 일단 뭐 유치원은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랬어. 진짜? 그러더니, 그러면 아카데미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아마 음, 비슷한 거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원래 다음 주에 얼굴 보기로 했었거든. 음. 그랬는데, 그러면 원장님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무슨 음, 고민?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원에 음, 원장을 구한대. 음, 그런데 이제 근무 조건이 되게 좋은 거야. 음, 모든 음, 실무를 할 사람들은 다 있대. 음, 음, 얼굴만 나가면 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격이 필요한 곳이지. 아, 내가 실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실무에 지쳐가지고 하기 싫은 사람인데, 실무를 안 해도 되는 거는 나는 또 이게 약간 좀 구미가 땡기잖아. 그쵸, 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다양해졌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공부를 계속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구나. 음,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한테 오면 도서관 소식을 전해 주거든.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음, 가 그냥 딱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서 그게 인제 무의식적으로 인제 그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걸 그만둔다.' 했을 때는 '아 어쩌겠노.'라는 마음보다 '뭘 할까.'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음. 어. 나 또한 나한테 대하는 마음도 그렇고. 아,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른 뭔가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 새로운 그게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옛날 같았으면은 유치원이 이제 문 닫는다 그러면 뭔가 허전한 마음이 더 앞설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출발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음음. 더 좋은 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 과정인 거죠. 그게 그치. 이제. 음.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뭐 발표할 때도 음, 저는 현장 연구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언어 지능에 대한 그 파트를 제가 발표가 있어 가지고 음, 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을 기죽이는 학생? 음. 현장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음. 그러니깐 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잖아,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음, 것처럼. 음,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 매년 뭐 1 년에 2 편씩 논문 쓴다 하는데 어차피 자기 이론이 아니라 있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게. 그쵸, 에, 근데 현장이 없는 거야, 그게는. 어, 그리고 그 연구 사례를 따라하면 굉장히 힘들잖아. 음, 근데 나는 다 현장이잖아. 음,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그냥 영아기부터 유아기부터 초등 뭐 그다음에 성인까지 아니면 시니어까지를 내가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음, 이 그래서 내가 발표할 때 그랬지. 저희가 지금 현장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연구 음, 사례 첫 번째는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이론은 없는 거지. 그러네. 음.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될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논문을 쓰면서 석사를 마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에 강의를 음, 할 수도 있는 음, 거고 아니면 그건 내가 만들기 나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기본적인 학생들하고는 이미 현장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리포트도 있잖아. 나는 원장 칼럼을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그게 맞네, 다 맞네. 심리에 대한 리포트잖아. 아, 그게 따른 정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인제 그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거지, 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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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계속 "기록을 남겨 놔라."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음, 음, 음. 필요할 때 그걸 만들어 내려고 하면 이미 늦었은 거잖아, 그거는. 음.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 놓는 게 진짜 나는 그 뭐지 수업을 할 때 그 뭐 1인 수업을 25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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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은 수업을 하는데 "너가 나한테 들을 수 있을 때 내 걸 다 가져갈 정도로 듣고 너 걸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 그거는 내 25 년이 농축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거잖아 음, 이게. 음, 음, 우리 저번에 김종국 음, 이야기했듯이. 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여기 급하게 써먹고 이런 과정이 아니잖아. 아주 농축된 엑기스를 끄집어내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그냥 만들었을 뿐이지. 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음,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 자기 거를. 음, 음, 근데 이걸 얼마나 유형화 시켜놨나, 유형화 시켜놨지 않았냐의 차이인 거죠. 음, 맞잖아. 원영님도 그 내가 하는 그 파트에서 나만큼 이 많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본인만큼. 맞잖아.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거를 얼만큼 내가 짜임새 있게 구조화 시켜놨냐에 따라서 나의 자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 나를 증빙할 수 있는 내 자료가 되는 거지. 뭐 유튜브의 원형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로 또 홈쇼핑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나만의 어떤 거잖아, 음, 이게. 이게 음, 내 노후의 연금이라니까. 거기서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여행도 음,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 음. 근데 그걸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엮어내는지가 이제 차이지. 어, 그 사람들은 다 그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 뭐가 됐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많은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음, 나중에 뭔가를 이제 깨어서 만들어내는 게 언젠가 또 그치. 그 연결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면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들이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음, 음, 자기 자신은 빈 깡통인데 어쩌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어. 그러니까 아닌 걸 긴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게 또 바닥에 보일 거고, 언젠가는 뻥 터질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이 남고 번아웃 오고 막 이렇잖아, 이게. 내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다 끌어내갖고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똑같이 나보다 더 유치원을 운영한 경력이 더 많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지역에 유치원이 7군데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peon을 한다 하니까 모두 다 멘붕이 돼버린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오래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데인데, 어, 어떻게 보면, 그 누구 한 사람 교육청에 가서 페이퍼 만들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뭔가 유치원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나서서 해줄 사람도 없고 음, 이거 모르겠다 했을 때 답을 줄 사람도 없고 음, 그러니까 동시에 전화가 오는 거야. 음, 내가 카톡방에다가 그냥 페이퍼를 남겨놨거든. 음, 그랬더니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 똑같이 유치원을 20년, 30년 가까이 운영을 했지만 그건 뭘까 했을 때 나는 유치원도 하나의 나의 삶의 일부였지만 다른 삶이 많았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20%, 20%, 20%, 20%, 20% 공식을 나는 가지고 이거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20%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다른 20%를 채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음. 크게 공백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참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굉장히 빅 이벤트잖아. 그러니까 완전 대전환의 시간을 또 어. 선언한 했는데 건데, 나는 일상이 흐트러진 거는 하나도 없었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주역, 주역 강의 들으면서 100번 음, 쓰기 하는 일상을 또 그대로 하고, 음, 또 우리 슬기 또 관리도 받으러 갔다 오고, 수업은 수업대로 다 했고, 음, 뭐, 업무는 업무대로 다 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 있잖아. 이게 음, 어떤 빅 이벤트가 와도 그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현주 쌤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그 그렇지. 사이에 뭘 해야 될지 어, 모르는 거지. 음, 유치원을 그러면은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 안 했는데 뭔가 약간 MKY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음,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 읽으시고 이제 할- 음,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고, 음, 음, 그 사람들이 다 유치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 음, 그죠? 근데 나는 세상에 축이 유치원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음,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신나고 재미나는 일이 많네? 음, 음. 사실 이게 왜 진짜 그런 거 같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또 열리고 음, 근데 물론 이게 변화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잘 못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간 심리적으로도 그냥 변화를 주는 걸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가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익숙해지는 거 아는 거죠 공부해서 이게 음, 음, 이제 좀 진화가 필요하고 뭔가 변화를 줬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내가 여기서 공부 안 했더라면 음, 불안에만 떨고 있었을 텐데 음. 뭔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하고 약간 변화를 줬을 때 또 다른 변화가 또 온다라는 거가 그치, 생겼어요. 저도 그치. 그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음, 음. 그래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 우울함에 개구리는 되지 말자는. 그러니까 주역, 제가 맨 처음에 주역 이야기했을 때 주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키워드야. 변화야, 변화. 변화. 응, 아, 그래요? 변화가 하나의 키워드예요? 응. 그러니까 음, 자연의 승리에 맞춰서 음, 인간이 살아가면 제일, 제일 잘 사는 거다거든. 음. 자연, 저번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 했지만, 얘기 너무 좋았어요. 음, 시각을 맞잖아. 바꿀 수 있는, 그럼 그런 내용도 주역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거지, 그냥. 음, 어. 그냥 그런 내용들을 아우르는데 제가 그, 엊그저께 케이트한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음, 여기 보면,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주역에서는. 음, 하는데, 이번에 만난 글자가 지수 4, 우리 군사 할 때 4 있잖아. 사단 할 때 4. 이게 군대에서 쓰는 그 지수 4자, 더 암이 돼 있잖아요. 음, 음, 이게 그 괴란 말이야. 지수 4의 괴란 말이야. 지수 음, 4의 괴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장자가 나와요. 장자. 음, 그러면 군대가 출정할 때 반드시 점을 친다. 음, 점을 친다는 것은 전세를 바르게 예견하는 것이다. 군대는 반드시 노성한 인물이 장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 음, 소인배나 미숙한 자가 장군이 되면 호전적이 되며 공명을 다투게 되니 실패를 가져온다. 음. 이게 호전적이 되고라는 게 뭐, 그러니까 싸움처럼 되고, 후전 쪽이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친화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아니에요? 호전, 좋아할 어, 전투. 어. 그럼, 전투를 좋아한다. 그 뜻이에요? 음, 음. 아, 그러니까 막 기세 등등하게 막 휘두르는 거 아, 있잖아. 어, 어. 그러면서 공명은 이렇게 뭐야,
그 공감에 대한 걸 여기서는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명을 다투게 되니 실패를 가져온다. 장인이란 경험이 풍부한 유덕자 장수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군은 반드시 어른스러운 잘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내가 출정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장인이 있냐라는 거지. 내가 장인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장인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게 내가 그거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쟁은 그 자체가 생명을 해치고 재물을 상하게 하는 나쁜 것이며 부득이해서만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했다 하면 반드시 속전속결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만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장인이 리드해야만 길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역 괴를 딱 봤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지금 나서야 뭔가 이게 전투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생겼네. 이거야 내 상황이. 그럼 나에게 장인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 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군대의 생명은 규율이다 그랬거든요. 명령을 받들어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음악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음이 다 깨지죠. 다 어울리지도 깨져. 않고. 어울리지도 않잖아. 그러면 뭔가 그 인테리어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신이 산만하죠. 그렇잖아. 그럼 내 삶의 질서는 뭐지? 를 또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장은 아름답다, 좋다는 뜻인데 모든 질서, 규율은 아름다워야 한다. 비장, 흉은 아름답지 못하면 흉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질서는 심리적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의 질서도 아름다워야 한다. 군대의 질서가 아름답지 못할 때는 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음악을 봤을 때 쿵짝짝 쿵짝짝 될 수 있고 쿵짝쿵짝 쿵짝쿵짝 될 수 음, 있고 쿵쿵짝짝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음, 이게 똑같은 리듬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 좋겠어요? 그쵸. 지겹죠. 지겹잖아. 그럼 음, 내 하루의 질서의 리듬은 있냐라는 거지. 음, 내 하루의 음률은 어떤 음률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지. 음, 그래야지만 내 하루가 심미적이게 될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 그랬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도울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텍스트로 바라보지 마라. 거기서 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음, 이 텍스트만 보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낼, 그러니까 게이트가 하는 말이, 그거는 나도 못해. 그거는 음, 쌤이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왜 안 돼? 이러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음, 그래서 그거를, 케이트는 막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음, 보이는 대로. 그 케이트가 이제 최근에 좀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좀 뭔가 좀 그래가지고 어수선해져가지고 자기가 보는 그게 있잖아. 내 아이들에 대한 거라든지 본인에 대한 거라든지 그랬는데 그게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다른 음, 사람한테 그거를 어 자기가 좀 평소에 잘 본다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자기도 그 알 거잖아.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그거를 본 거야. 음, 그 예약을 해가지고. 어, 어, 내가 본 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비교하고 어, 싶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나 보기엔 되게 힘들잖아. 어, 어,
봤는데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넣어서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뭐 11만 원만 뭐 주라 했다더나 뭐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본 음, 거예요? 음. 저기, 그랬는데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다 하니까 뭐 30 얼마 뭐 이렇게 주라 그랬대. 그랬는데 뭐 케이트가 그냥 40만 원 준다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그냥 넉넉하게 줘라. 불쌍한 음.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보인다는 그 음, 할머니가, 음, 음. 그래서 그냥 40만 원 줄게 하고 이제 예약을 하고 했는데 아니 그 상담하러 간다 왜 가? 상담하고 나서 그럼 나중에 톡해요. 그러면 줌에 잠깐 보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상담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어, 어. 20분도 안 돼서 마쳤다는 거야. 20분 안에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봤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케이트는 가려서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이게. 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똥 오줌 가리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 다 다 보는구나. 봤잖아. 그러니까 말이 일단은 되게 거칠어. 음, 말이 거칠고 자기 매너리즘에 굉장히 빠져 있고 뭔가 이게 좀 뒤죽박죽 돼가지고 루비가 아빠가 루비 걸로 연결돼 있고 막 이리 남편께 루비로 연결돼 있고 막 어, 뭐 목에 뭐 꽂고 있네. 아빠가 많이 그게 보여? 아프네. 아, 어. 근데 올해나 내년쯤에 떠나겠네. 음, 그러면서 딴지라고 넷째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거든요. 학교를 이제 홈스쿨링 할 건데 음, 얘는 청군을 타고난 아이. 굉장히 영특한 아이인 거예요,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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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읽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근데 케이트가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하늘만 열려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거지. 그러면서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말이 너무 거칠고 일단은 음, 성의가 없고 음, 그래서 20분 만에 그냥 자기가 평소에 봤던 게 맞다 싶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대. 음, 하기만 음, 하면 됐으니까 자기는.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라고 이건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을 풀어줬어. 음, 풀어주고 케이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차라리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받을 걸.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안 보이잖아. 막 이런 것들은 음. 모르잖아. 그냥 그렇게 나오면 현상학적인 어떤 해석은 돼도. 그러니까, 어, 아까 내가 읽어줬던 그 구조를 다시 글로 적어주라는 음, 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장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특히 넷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루비를 보내야 되는 때가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음.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도 거라든지,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치. 루비를. 그러니까 원래는 뭐 2, 3년이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음, 힘들잖아, 솔직히 지금 어떻게 저, 보면. 그래서 루비의 역할, 그러니까 이 생애에서 루비의 역할은 이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음, 음. 보내는 거는 힘들겠지만, 루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몸은 더 커질 거고, 음, 정신은 더 또렷해질 거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게이트가 이제 같이 지금 이게 다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한꺼번에. 너무 힘든 거지, 본인은. 근데 이제 이걸 딱 그 주역의 그 괴를 보고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내가 어떤 엄마 역할을 해야 되겠는지, 어, 음, 이제는 다시 새로 태어난 느낌이라고. 음.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게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주역이나 이렇게 약간 타로 같은 개념 있잖아요. 음, 주역을 이제 그 안에 그 점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건지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냥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 64갱 맞나요? 그게 음, 있어서 그날에 옛날 같으면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 뽑았던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니까 책은 그걸로 이렇게 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어느 순간 이걸 넘겨서 이렇게 그날의 그 면접은 운을 내가 본다. 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음,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음,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서는 약간은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신부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타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신자가 그걸 봐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은 좀 약간 깨어 계신 분이라 그 재미로 보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그 모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데 지켜야 되는 그런 게 다 배제가 돼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데 음, 재미로 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가 저한테 오히려 약간 좀 여유로웠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조건 음, 안 돼 이런 것보다는 그치. 음, 음.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정보로 다니는 사람 안 되는 건 맞는데 가는 사람 많아요. 많기는. 심지어는 성당 옆에 점집이 있었는데 신자들이 대놓고 많이 가는 경우도 정말 있었고 음, 아, 그래서, 이 얘기를 에스테르님한테 들었구나. 그러면서 뭐 얘기하다가, 음, 아시죠? 그 수석자생이었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하는 게 있어가는데, 음, 그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너무 막 경계를 두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음, 거기서도 분명히 가르침을 내가 좋은 거는 받을 수 있는 거, 성경 이상의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저는 얻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유연한 편인데, 그 접계를 봤을 때 그 접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루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음, 음, 굉장히 그 텍스트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음, 음, 근데 아까 거기에서 아까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장인에 대한 음, 거라든지 질서의 신미라든지 이런 게 음, 그냥 그 글로스 보면 도무지 나하고 연결이 안 음, 되잖아.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잖아. 음, 나에게 뭔가 좀 큰 뭔가가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걸 음, 감지하는 거지. 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음, 음, 그러면 내가 지혜를 여기에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 그럼 내가 그걸 음, 없었을 때는 구해야지. 종교가 있는 사람은 뭐 신부님한테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음, 평소에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하든지 그걸 내가 그 패턴이 나오잖아 이제 이게. 그랬을 때 그 내 삶의 질서가 심미적이 된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 막 화를 내버려 호전적이라 막 화를 싸워버린다든지 그 사람하고 대적한다든지 그러면서 난 통쾌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난 내 할 말 다 했어. 그럼 결국 그건 뭐야? 자기한테 뭐가 이로운 거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뭔가 메시지를 줬는데 나의 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덕을 쌓았나? 그럼 그게 다 이 영성의 이게 연결고리인데 그렇잖아 이게. 그 주역을 봤을 때 텍스트만 들으면 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해석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타로도 왜 딱 봤을 때 그거를 타로 쪽을 보는 사람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주역 책을 음,
도울 선생님의 자기 생각을 이게 주어역의 어떤 기본괴와 자기 생각을 적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걸 풀이하는 책도 적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네, 진짜. 맞잖아. 어, 어. 이걸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내가 일상에서 이게 나는 일상 큐레이터잖아. 음, 음, 그럼 주역과 일상 큐레이터를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어제 도울 선생님 꿈을 꿨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자서 그런가. 어떤 꿈 내용이었어요? 계속 모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내가 어제 어, 모기를 4마리를 아, 잡았거든. 진짜? 자꾸 꿈이 끊기긴 했는데 어, 어. 제가 무슨 역할을 자꾸 하는 거야, 역할을. 역할, 음. 도울 음, 선생님과 연결된 역할. 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있었거든요. 음, 음, 아, 음, 그 케이트가 그렇게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것만 적어주면 그래서 나의 음, 관점에서 그걸 적었단 말이야. 음, 글을, 내 음. 인사이트를, 그 괴에 맞는 인사이트를 만글, 적어놨더니, 아, 나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음.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걸 글로 쓸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인은 못 보는데 해석 못 하는데 현주쌤은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그 케이트가 이제 사제로 하는 그, 그러니까 케이트가 제자를 기르는 제자반이 있거든요. 그 음,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음, 그게 잘못 쓰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 제자반을 만들어가는, 그러면 케이트에 이제 이게 더 그게 커지겠지. 음, 음, 그러면서 제자반을 하는데 이제 1호 제자가 음. 한테 뭘 계속 이제 그 들려오는 그걸 시키는 대로 케이트는 시킨 거야. 아, 그때 오는구나. 어, 어. 그러니까 계속 뭐, 그, 감자를 사드려라, 아, 밥을 사드려라, 그러니까 그분의 집에 자게 된 거예요, 이 어, 사람이. 어, 어. 그러니까 아침을 사드리고, 점심도 사드리니까 차표로 샀는데도 차표가 늦어져가지고, 저녁까지 같이 있게 된 거야. 저녁도 음, 사드리고, 감자를 사드리라 하면서, 또 음, 이러면서, 마지막에 현금을 5만 원을 드려라, 이런 거야. 음, 음, 이거 현금 5만 원에 이 사람이 빡친 거야. 나 하루 종일 했는데, 음,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내가 그러면 5만 원을 어떻게 드리냐고. 그럼 그 사람 음, 입장이 되게 자기를 너무 이상하게 볼 것 같다고 이 사람은 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야. 음. 그래서 5만 원을, 그것 때문에 둘이서 엄청 싸운 거야. 이 제자랑 아, 새벽 3시까지인가 싸웠다거나. 근데 일단 그렇게 해라고. 케이트는 자꾸 어, 그러는 거고, 그게 맞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종일 했는데, 봉사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다시 그거 물음을 하는 거예요. 음, 이걸 내가 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덕을 베풀었잖아요. 음, 왜냐면 자기 방을 내줬고, 자기 집에서 자게끔 해줬고, 그 덕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공덕을 세워야지 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 공덕도 사이즈가 있잖아. 이 음,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공덕이 되겠어요? 그럼 음, 거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감자는 이게 끼니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음, 그런데다가 이 5만 원은 그냥 한두 끼 식사값 정도인 거야, 이게. 음. 그래, 이 사람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근데 이 사람이 다음날 그 주에 자기 피드에 뭘 올렸냐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이 음, 한 끼의 식사가 결국은 나를 위함인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하면서 음, 나는 이제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겠다 하면서 딱 밥상을 차려놓은 거야. 오,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한 사람은 밥상. 굉장히 큰 그거잖아. 메시지를 준 음, 거잖아. 이 한 그쵸. 사람에게. 그러면 음. 자기는 덕이 쌓이는 거야, 이게, 그게. 근데 10만 원을 준다거나 쌀을 보내면 당장 혼자서 먹는데 뭐 쌀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음, 10만 원은 이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음, 근데 너무 그래서 그거네. 덕을 받았으니 나는 그보다 더 큰 공덕을 취하는 거네. 나 그 말을 음, 했어. 음, 그랬더니 케이트가, 맞아, 맞아. 내가 그 아, 말을 못해서 3시간을 쌓았다고. 공덕, 응. 그러니까 재밌는 사례가 많네요, 거기에. 많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역을 공부하니까, 그게 보이는구나, 거기에서. 그치. 신기하네. 신기하지. 음, 그러니까 어제 그 소방차에 김태형 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음. 그 사람 완전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더구만. 그 사이에. 음, 그, 이제 소방차가 4년을 했다 그러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했는데, 근데 그래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을 음, 거잖아. 음, 근데 그때 자기 결혼도 했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차인표 하는 그거 있잖아. 차인표가 그거 하잖아. 지금 그 뭐, 그걸 뭐지? 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자인표가 봉사단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 봉사단체 그거를 하는데 음, 이제 그게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거야. 음, 그래서 호영호재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하게 돼요. 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뭔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 거야. 어, 처음에 오픈했는데 5천 명이 들어갔대요. 어, 근데 이게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그게 나도 어, 현금이니까 그 현금을 푸대에 와가지고 음, 밤새 잠을 못 잔대. 그 누가 가져갈까 봐 음,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은행 가서 넣고 이거를 계속 음, 2년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할 짓이 아니잖아.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은 공안 이런 게 중국은 그게 되겠다. 국가에서 뭔가 이 사람이 뭐 잘못됐다면 바로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안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 음, 보니까 뭐 매춘부터 시작해서 마약 그리고 아, 또 그 가짜 술을 판다 이런 루머가 자꾸 돌아온 거야. 알고 보니까 진짜 자기 모르게 그런 게 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있었구나. 거야. 그래서 막 김태형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막 이 업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호용호재하는 그 사람이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 그러면서 거기에서 죽을 것 같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면서 뭐 네가 죽이나 내가 죽이나 죽는 거는 똑같으니까 하면서 그 돌멩이 같은 잿더리를 들어 자기를 쳐버렸대. 그래 그 피가 이렇게 축 나니까 거기서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액션을 멈췄다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은근히 장사가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빡빡이들을 이렇게, 다 배치시켜 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약간 위협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네가 내 말 들으라 약간 이런 그렇지, 걸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그 영화도 이 영화 스토리로 만들어도 될 만큼 진짜 그러네, 그랬는데 자기 이제 아는 사람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했는데 음, 진짜 몸무게 한 200kg 되는 완전 거인이잖아요. 어, 어, 어. 흰 곰처럼 생겨가지고 차에서 탁 내리니 그 날파리 같은 그 사람들이 싹 다 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안하기를 매출의 40%를 나한테 주라 이랬는 거야. 음,
매출의 40%면 매출의 30%가 수익으로 남는데 돈을 10% 더 적잖아요. 얹어 가지고 응, 줘야 될 거 응, 아닌 거야. 응, 그러니까 뭐 떼려 하다가 뭐가 더 붙은 격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응, '아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제 방법이 없잖아. 응, 내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감옥에 평생 들어가서 여기 이게 막 매춘이라든지 마약 이게 걸리면 응, 중국 감옥에서 평생을 죽게 생겼는 응, 거야. 응, 응, 자기가 선택한 게 야반도주였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음향 장비가 몇 억대였다 하더라고. 어,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다리 직접 올라타 가지고 그거를 밤에 음, 보초 세워 가지고 트럭 불러 가지고 그거를 다 뺐대. 음, 빼 가지고 진짜 야반도주를 한 거야. 배 타고 온 거야. 아, 대박. 와 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인제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지. 막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인제 자기 돈이 다 떼이게 생겼으니까 다 또 음, 들러붙을 거잖아. 그래 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때 잘 나갔을 때 샀던 그 서울의 아파트 2채를 팔고 그 음, 빚을 다 정리하고 인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인제 그 본연의 어떤 그 프로듀스 일도 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자기를 배신했 어느 공항에서 그 음, 중국에서 자기를 배신했던 그 사람의 형을 만나게 된 거야. 아, 아, 아. 그럼 같이 다 연결돼 있었을 거잖아. 그쵸, 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딱 죽이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찰나였는 거야. 어, 그 비행기를 탄 거야. 그래서 음, 딱 연락해 가지고 "꽃갱이하고 삽을 준비해라." 진짜 파 묻어 버리려고 생각했대. 어, 그래 가지고 인제 이 사람이 인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딱 옆눈으로 보면 보이잖아. 음, 이 물을 다 엎질고 막 손이 들들들 떨리고 이런 걸 인제 본 거지. 음, 음, 진짜 인제 그걸 다 준비를 했대. 이 사람이 인제 아, 죽이고 나도 인제 '내 복수를 하겠다.'라는. 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죽이지 마라.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음,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용서해 줘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 그게 들렸다는 거야. 음,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순간에 힘들었는데 비행기 내리면서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잘 살아라. 그런 일 음, 하지 마라."라고 인제 하고 보냈대 그냥. 음, 결국 그렇게 하고 나니 나한테 평안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게 다 이치라는 거야. 아까 그 5만 원을 주고 덕을 쌓았다 그런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김태형의 인생이 진짜 롤러코스터잖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중간에. 그니까 이 사람도 약간 배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음. 어. 그 그러니까 약간 좀 슬림했던 그 친구가 그거죠? 제일 잘생겼던 사람. 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진짜 심플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음. 내가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화를 내잖아. 막 화를 음. 내잖아. 음. 그러면 화내는 내 얼굴을 그 상대방이 볼 거잖아. 음. 나는 내 얼굴을 못 보지. 음음음. 근데 그 에너지는 누구한테 오느냐라는 거지. 본인이 그럼 본인은 그거지. 내가 내한테 음. 화를 내는 음.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을 웃잖아. 어리석음이잖아. 그러네. 내가 손해네. 내가 손해잖아. 근데 누워서 침을 탁 뱉으면 그 얼굴에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썩 화낼 일도 없고 뭐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지 뭐. 맞네. 그러니까 케이트가 "선생님은 2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 몸이 아파서 이걸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억울하지 않냐고. 자기는 그 음, 생각만 해도 나는 내가 너무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왜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문의 글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음, 억울함이 너무 내가 느껴지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음, 아니, 지나간 세월을 내가 억울해 한들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냐라는 거지. 이미 그거는 다 행하고 지나간 일인데 지금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난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서 딱 한 사람의 그 덜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누구요? 그게 이제 저의 작은 신우였는데 작은 어, 신우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 것 같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갈 수 없는 뭔가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를 막 저의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는 안 들었으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작은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내가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음, 그냥 꼭 안아줬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내 생에 내 마음에 적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음, 되게 편안하더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내 마음에 적을 두는 사람도 없으니까 음.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잘 살은 거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알아줬을 때? 좋아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묵었던 거가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다 녹았어요. 지금은 잘 지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어, 나한테 이로운 거잖아. 음, 내 마음엔 항상 가시였거든요, 그게. 왜 내가 하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정오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에게 그게 정오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쵸. 음,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막 언니랑 신우랑 나랑 이제 화해시키려고 애썼을 때 내가 가족들을 앉혀놓고 건너갈 수 없는 강을 나보고 자꾸 건너라고 하니 나는 그걸 건너지도 못하고 빠져 죽게 생겼다. 음,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은 그랬거든요. 음, 자꾸 건너라는 거야. 징검다리도 없는데, 다리도 없고. 그럼 나는 빠져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음, 수영도 못하는데. 응.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의 의미는 이해를 못했겠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그래도. 10년이 걸렸지, 10년. 10년? 그럼 최근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19년? 음, 2006년도에 그렇게 해서 2006년 우리 둘째 태어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0년 더 걸렸네. 음, 2016년인가. 음, 우리 시아버지가 18년도에 행연대에 가셨으니까 16, 10, 음, 그때 그 정도 음. 됐네. 음. 아, 그래도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게. 그래서 숙제였는데. 되게 편안해요. 아, 그때는 주역을 공부하기 전인데 어떻게 그랬지?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음, 내 안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음, 가지고 음, 과거는 내가 다시 내가 만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현재부터 지금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그럼 내가 이 순간에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심플해지잖아. 그냥 하회밖에 없잖아. 음, 음. 그게 가능했을 때 나는 잘한 거고 나에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걸 계속 그 그게 단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음. 음. 그랬을 때 이 찌꺼기가 없으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맞아. 홀가분해진 게 중요하지. 그냥, 이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음. 그러네. 숙제를 풀어봐봐. 음, 음.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걸 풀려면. 음. 그래야지만 품을 수 있잖아. 음,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공간이 없는데 그걸 품으려고 하면 내 걸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일단은 항상 공간을 만들으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내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공간. 마음의 공간. 잔잔한 메시지. 오늘은 스케줄이 뭐예요? 오늘은 저녁에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음, 나중에, 낮에는 뭐 이제 밀린 일 좀 하고, 저녁에 방송하고. 내년쯤에 우리 한번 서울에서 보든지 얼굴 한번 봐요. 그래, 그런 날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